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죠. 뭐 상당히 좀 강하게 그렇게 지수 자체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지난 주말에 끝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쪽이 조금 도움을 줬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결과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오늘은 이따가 뭐 전략 부분 말씀드릴 때 그 계좌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리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뭐 요즘 전화를 많이 받아요, 지인들로부터. 근데 계좌가 상태가 각자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8, 90% 내지는 전부 다 들고 있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저 주식을 빚내서 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이 없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두 부류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똑같이 대응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뭐 좀 사례도 한 가지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전화 받은 저 주말 휴일에 전화 받은 뭐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 큰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해외 쪽, 미국 쪽, 뭐 이쪽에 뉴스들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연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9개국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시작하기 전에 그때 벌써 나온 얘기죠. 자, 뭐 그런데 저 선진국 쪽하고도 뭐 예를 들면 뭐 20이나 이런 선진국하고도 수합 거래 빈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일주일물을 매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건 금요일 날 우리 주말에 새로 나온 얘기죠. 자, 뭐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건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조금 암울한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2분기에 마이너스 24%까지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고요. 뭐 3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회복이 돼서 3분기엔 12% 정도. 자, 뭐 그래서 점점 조금씩 나아질 걸로 그렇게 좀 예상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면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올해 1년 그러니까 온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저거를 마이너스 성장 뭐 마이너스 한 3.5% 정도로 예상해 놨더라고요. 자, 그걸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좀 암울하고 좀 무서운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 조금씩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가면서 어느 순간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은 무색하게 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자, 그 턴하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몇 월 며칠 날 턴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자, 지난주 말 주가 미국 시장을 급락으로 또다시 끌어내린 주요 원인은 국제유가가 또 뭐 한 12% 가까이 폭락을 했죠. 12% 정도 폭락을 하면서 미국이 조금 중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떤 협박을 한다고 잘 통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쵸 뭐 새로운 추가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분이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 국제유가 WTI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자, 요게 뭐 한 1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뉴욕주에서 비필수 산업장 이쪽은 100% 재택근무를 뭐 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는 야, 니들 그냥 집에서 대기해라. 자택 대피령.
자, 요걸로 해석을 했어요, 시장은.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조금 좀 경기 위축,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또 뭐 3대 지수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연준이 회사채도 매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그 CP라는 거를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CP는 기업 어음이고 마찬가지 뭐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뭐 그 외에도 일반 회사채들 이런 것들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좀 뭐 주요 뉴스로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저 해외 시장 쪽, 미국 쪽 일단 뭐 움직임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S&P, 나스닥 뭐 세계 저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는 좀 많이 급락을 했죠, 또. 자, 다우 기준으로 또 91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5% 정도 하락하면서 또다시 2만 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번 깼다가 다시 2만을 회복했다가 다시 또 2만 아래로 주저앉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건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3.79% 정도 하락하면서 6,879포인트. 나스닥은 7,000포인트를 깼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재차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뭐 4.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 가장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3.18%뭐 시장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3.1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요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내용의 뉴스들은 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우려감에도 삼성전자는 뭐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좀 미국 때문에 한번 좌절이 됐었죠. 자, 그런데 뭐 이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자, 뭐 투자를 계속 지속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 업종, 소재 업종 뭐 이런 쪽으로는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굴기 뭐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렇게 위협할 수준까지 따라오진 못했지만요. 그쪽에서 계속 반도체 굴기를 들고 나온다라면 요거는 또 그렇게 썩 좋을 게 없는 뉴스가 되겠죠. 자, 일단 뭐 간략하게 3대 지수 쪽 조금 좀 짚어봤고요. 자, 뭐 미국 시장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 전날 조금 뭐 회복했던 부분, 그 부분 이상으로 좀 까먹었다라는 거, 뭐 요렇게 미국 쪽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미국 쪽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중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이에요. 보시면 이쪽에서 아침에는 분위기는 장 시작할 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전 아시아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가장 좀 많이 올랐고요. 저 뭐 중국 시장이나 대만, 홍콩, 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출발 괜찮았습니다. 출발 괜찮았는데 뭐 조금 좀 위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국제유가가 부담을 줬고요. 또 뉴욕 주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실상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또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라서 자 한번 크게 꺾였다가 뭐 반등다운 반등은 제대로 안 나왔죠. 그리고 오후장 계속 오후장에 계속해서 밀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시장은 조금은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도 지금 미국 쪽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금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어서 지난주 말에 이 해외 미국 시장 좀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 뭐
우리 장 시작하기 전까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시장에 상당한 좀 부담을 주고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장 시작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7시 5분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남았죠. 자, 그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자, 일단 뭐 해외 증시는 살펴봤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수급 쪽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장 초반에는 이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거세지가 않았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뭐 조금씩, 야, 오늘은 뭐 잠깐 순매수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순매수도 잠깐 있었다가 뭐 순매도로 돌아섰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까지는 야,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서 준다라면 시장은 좀 연속성 있는 그런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시간이 갈수록 이 희망을 좀 깨버리는 그런 수급이 나타났죠. 자, 외국인들은 금요일도 마찬가지 5,840억 44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기간 전체는 3,115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에서는 조금 또 매수를 해줬네요. 자, 그 전날 3,700억 정도 매수했고 저 금요일도 1949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끝도 없이 삽니다. 자, 지금 뭐 한 2천억 정도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현물 시장 수급은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그런 수급이었죠. 자,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요걸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구간이라서 뭐 코스피 시장 파는데 코스닥 시장 산다고 코스닥 시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간략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외국인들 597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1,555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보면요. 이 안타까운 게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이었어요. 자, 이때하고는 좀 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외국인들. 자, 며칠 전부터 자, 요게 목요일이죠. 9,500억 상계. 그리고 요게 수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6,500억 산 거, 요게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금요일 날 수급이었는데요. 자,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면서 또 순매수로 조금 돌아서 주면서 자, 이 시장에 대해서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수급을 줬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뭐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드디어 때가 왔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뭐 상당히 강했어요. 금요일 날은 상당히 강했는데 자, 금요일 날 수급은 또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장 들면서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또 크게 나왔어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한 5,369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자, 요거는 계약수로 따지면 한 9,500계약 좀 넘는 그 정도 숫자예요. 자, 그 전에 매수했던 이런 부분들을 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오니까 미결작정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 요런 부분들은 이 그 전에 뭐 한 이틀 동안 매수했던 것들 요런 것들을 조금 청산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이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은 뭐 콜옵션 쪽은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풋옵션 쪽이 요게 가장 좀 그나마 희망을 주는 수급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풋옵션 쪽을 순매도를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도의 또 누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누적 외국인들 풋옵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2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1,6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 가격이 변동성이 워낙 커진 구간이라서 평상시보다 너무 비싸요. 콜옵션도 그렇고 풋옵션도 그렇고 너무 비쌉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 풋옵션 쪽을 2천억 이상 아직까지 월물초죠. 저 3월
두 번째 만기가 3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자 월물 초부터 푼 매도를 이렇게 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좀 이 푼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물론 요거를 내 가격을 매도를 치고 외 가격을 매수를 하면서 비싼 걸 매도 치고 싼 거를 매수를 하면서 또 해칭 수단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만요. 어쨌거나 요게 푼 매도 포지션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2천억이나 순 매도했다는 거, 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수급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분 봉을 보면서 그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 봉이에요. 금요일 날 조금 올라서 시작했죠.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뭐 살짝 좀 눌러줬다가 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좀 급등을 한 거죠. 환율 자체가 이 급락을 했으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인 겁니다. 대부분 자산이 뭐 오르면 강세인데 이 원달러 환율은 달러하고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게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자,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여기 뭐 한 9시 한 50분 정도 그때 바닥을 찍고 자,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그 전에 빠진 게 상당히 컸던 것만큼 지금 강한 반등 뭐 그 전에 빠진 거랑 다 더하면 어림도 없죠. 자, 그런데 반등의 기틀은 마련했는데 오늘 해외 증시 쪽이 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투자자별로 계좌 상황별로 대응 전략이 틀려져야 돼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우리 뭐 전에 유료로 있던 회원님들께서 주로 전화를 좀 주셨는데요. 그분들하고 지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계좌 상황이 각자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저 지금 계좌에 뭐 저 주식 거의 없고 현금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주식 살까요?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야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변동성 요인들은 남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차근차근 사들어가되 뭐 한꺼번에 다 지르고 나면 또 주가가 좀 더 빠지면 더 빠져버리게 되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좌에 있던 주식들이 그렇게 큰 손실이 없고 내지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나 혹은 뭐 현금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식을 사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뭐 빠질 때마다 주식 계속 이렇게 사 모아 가시면 될 거고요. 자, 또 한 분은 그런 제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 전에 뭐 2018년도 그때 저 생방송방에 회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뭐 종목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만 조금씩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너무 많이 물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지금 어쨌거나 그분 같은 경우는 현금이 50%가 있대요. 그런데 50%를 그 ETF 레버리지로 50%를 들어갔답니다. 거의 뭐 2000포인트 정도에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레버리지는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50% 들어간 게 손실률이 마이너스 50%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소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거의 깨진 게 없다라면 슬금슬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들어갔다가 변동성 요인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뭐 한번 또 주가가 크게 좀 두들겨 맞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지금 추가로 레버리지를 들어갔다가는 상당히 좀 이 심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차분하게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주식을 거의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답답해요. 뭐 이런 분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제가 친구 놈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친구들도 뭐 몇 명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제필아 지금 뭐 답답한데 이거 팔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임마 2200포인트에서 그때 팔아놓으라고 얘기할 때는 뭐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왜 뭐 지금 뭐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와서 던지고 싶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거죠. 지금은 팔기에는 늦었습니다. 팔기에는 늦었어요. 자, 저 위에서 뭐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있다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뭐 지금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반토막, 세토막 난 주식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 것들 일단 뭐 재무 제표를 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적자가 나고 막 이런 기업들이다. 좀 위험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리를 하고 멀쩡한 종목, 좋은 종목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지금 쇼핑을 들어가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거고요. 또 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 돈도 벌고 그런다. 돈도 벌고 그러는데 자, 이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저 뭐 제가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PBR이나 PER 이런 부분들 따져보고 자, 급락을 했는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그건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좌 상황별로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 계좌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유동성을 뿌렸으면 미국 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쵸, 뭐 2조 달러를 뿌리네, 4조 달러를 뿌리네, 막 이렇게 하면 연준이 또 금리를 제로금리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뭐 어떤 부양책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라면 뭐 없는 상태에서 나오지도 않았겠지만요. 주가는 한 4만 포인트 이상 갈 겁니다. 다우 기준으로.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자, 이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은 사라질 거고요.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처들이 뭐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남는 거는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늦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좀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일단 뭐, 그거는, 계좌별로, 지금 계좌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